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죠? 죄송합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수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 수능이 끝났네요. 고생하셨고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학교라는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 보신 다음에, 후회라는 말보다는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는 좀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수능 보시느라고요. 자, 저번 주에 수능 때문에 조금 쉬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힘내서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넣고 하는 부분도 선생님이 계속 생각은 하고 있고 조금씩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유튜브 강의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유튜브 강의로 얼굴도 나올 생각이 없고요. 이걸로 돈을 벌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의 스펙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선생님이 일기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놓는 거니까요. 조금 영상 부분에서 공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첨가를 해서 영상을 조금 더 좋게 찍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올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스타일을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물어본 게 있었어요. 왜 4문제에서 5문제로 끊느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대답은, 문제를 한 20문제씩 끊어서 영상을 찍고는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20문제라고 해서 20문제를 찍었을 때 시간이 대체적으로 한 40분 정도 움직입니다. 거기다 설명이 들어가면 1시간 정도, 넉넉 잡으면 1시간 정도가 움직일 텐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공부를 안 합니다. 동영상을 봐서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집중하는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극소수의 아이들만 보도록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씩 끊어서 아이들한테 좀 문제를 집중해서 단 10분, 2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보게 하자라는 마인드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문제도 풀고요. 그러니 하루에 조금씩 자주 라는 말, 이런 부분을 적응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자신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도움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가 오늘은 조금 많이 길었네요.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고요. 다음 그림에서 자, 여러분들한테 나와 있네요. 자, AC와 BC의 이 호의 길이가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호의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응답하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그냥 설명 한번 해볼까요? AB를 호로 인해서 원주각을 그렸죠. 이렇게 원주각을 그렸습니다. 이 원주각은 당연히 지름의 양 끝점에 의해서 원주각을 내렸으니 90도를 형성을 하죠. 자,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모르는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할까요? 원이 있죠? 원의 호를 경계로 원의 중심에서, 그죠? 중심에 이루는 각을 중심각이라고 하죠. 이 중심각은 당연히 180입니다. 그럼 이 호를 경계로 원주와 닿는 각은 당연히 중심각의 반땅이죠. 90입니다.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으로 원주에 현을 내렸을 때 이루는 각은 90도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AB를 지름으로 양 끝점으로 해서 C에다 원주가 그렸으니 여기 전체는 90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 90도를 호의 길이를 정확하게 3등분을 했다 이거죠. 그 말은 즉슨 원주각도 3등분이 됐다라는 말이니 여기 각들은 다 30도씩 끊어진 겁니다. 아시죠?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당연히 중심각의 크기도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구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 AB를 이쪽 호가 아니라 반대쪽 호도 해볼까요? 반대쪽 호를 경계로도 당연히
중심각이 180입니다. 그러면 AB를 가지고 원주각을 그려도 90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시면 A와 B에서 전체 이 반의 원주각도 90인데 그 90을 가지고 3등분과 2등분을 가져갔으니 90도를 전체 5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3개를 가져가고요. 이쪽은 90에서 이만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러면은 3을 가지고 있는 이 AC에 당연히 여기가 원주각이죠. 원주각은 당연히 515, 58에 40 되니까 83, 24, 3, 1은 3, 54 따라서 여기는 54도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시면 여기 2의 비율을 갖고 있는 원주각은 당연히 36의 각도를 가지시고 계실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각도는 다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ACB는 당연히 원주각, 반원의 원주각이죠. 반원의 원주각인 90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ABC의 각인 54를 갖고 있겠고, 한 번에 DCE요. DCE, 여기 원주각 30도를 갖고 있겠고요. BAC, 여기 36을 갖고 있네요. 뭐 한 번에 이제 구할 수 있는 각을 다 구했더니 뭐 답은 다 나오네요. AFE, 여기네요. 한번 여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이 삼각형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이제. 54도, 30도. 그럼 여긴 몇 도 구해서 막곡지각으로 서로 같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끝.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원주각의 기본 베이스를 알고 계시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죠. 원과 직선 파트를 갖고 왔어요. 원과 직선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끝부분에 나오는 파트니까요. 자, 두 개의 원을 이런 식으로 맞닿았고요. 외접하는 되어 있네요.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원에 접하는 부분, 이 부분은 항상 원에서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당연히 원의 접점은 당연히 90을 항상 형성합니다. 이 길이를 원래는 중학교 때는 R로 형성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잠깐 X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X라고 하죠. 90도 X. 그럼 이건 정사각형에 의해서 여기도 X, 여기도 X 이렇게 형성하게 되죠.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반지름을 X로 놔뒀으면 밑에 반지름도 X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X. 당연히 여기도 X. 그럼 여기도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밑에 이 전체의 길이가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2-x. 그럼 당연히 이 부분도 2-x. 전체는 6, x, 6-x. 그럼 당연히 여기도 6-x.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길이가 같냐라고 하시면 한 번만 할까요? 여기를 이렇게 꼭지점으로 끊어버리시면 여기 수직으로 같고요. 빗변이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높이 반지름으로 같죠. 따라서 두 개의 삼각형이 직각이 똑같고요. 빗변이 똑같고요.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RHS 합동을 형성하기 때문에 길이들이 서로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 전체 길이는 6이죠? 그럼 여기 밑에 길이는 4가 나오니까 이 나머지 길이는 4를 형성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는 2x가 되니 여기 길이도 2x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2x, 밑에는 4,
여기가 6-x, 여기가 2-x. 그러니까 8-2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4x제곱 마이너스 8이 16, 32x 플러스 88에 64 44, 16, 4x제곱 4x제곱은 없어지겠고요. 마이너스 32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4가 되니까 마이너스 48 되네요. x는 32분의 48 형성하게 되고요. 약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분은 얼마로 되죠? 자, 어디 2로 하면은 24, 2로 하면은 4 아니군요. 4, 4, 16, 4, 8, 8, 26, 8, 3, 24 2분의 3이네요. 16으로 약분이 되죠. 선생님이 아유 며칠 쉬었더니 머리가 좀 굳었나 봅니다. 자,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작은 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은 똑같이 이 접하는 부분에 이렇게 끊어야죠. 자, 이 부분을 이번에는 y라고 둘까요? y, 그럼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이 y인데 이 전체의 길이는 2x란 말이에요. 2x. 근데 x는 2분의 3이니까 전체의 길이는 3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가 y니까 여기는 3-y를 형성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4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가 y니까 여기 길이는 4-y가 될 것 같고 또 여기 길이도 4-y가 될 것 같고 여기는 3-y가 될 것 같습니다. 길이가 이렇게 서로 똑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보시면 이 빗변의 길이는 4-y와 3-y를 더하시는 게 바로 이 빗변의 길이가 됩니다. 근데 아까 빗변은 6-x와 2-x를 더한 8-2x를 형성하죠. 근데 x는 2분의 3이었으니까 집어넣으시면 5가 됩니다. 따라서 빗변은 5가 됩니다. 따라서 빗변은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해버리시면 y값이 얼마가 나옵니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x, y 값 비교하시고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갖고 온 것들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전에 쉬운 것들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갖고 왔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쉬지 않고 바로 갑니다. 2인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구나 라는 거 원의 중심에서 접점 끊어주시고 항상 수직 반지름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X축과 Y축과 접하고 있네요. 자, 접선을 그어서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AP의 길이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하고요. 여기의 길이도 X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었죠?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끊어버리면 수직 똑같고 원의 반지름 똑같고 빗변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RH, S합동 따라서 XX 똑같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 수직 이등변 여기가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 길이는 x 플러스 2니까 여기 길이도 x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2가 있으니까 당연히 AP의 길이를 x라고 놔두시면 되겠고 당연히 여기의 길이도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인 2x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4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건 방정식이죠. 방정식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은 오히려 방정식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합니다.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난 이렇게 가르치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하던데 다른 애들은 아닌가 봐요. 그냥 귀찮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좀 대부분이죠. 자, 이런 느낌으로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2차 방정식 나왔는데 얘는 여러분들한테 값을 잡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x의 값을 잡을 수 있는 2차 방정식의 방식은 총 3가지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시면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그냥 대충이에요. 숫자는 뭐 보지 마시고요.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0이 되는 값을 잡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의 인수분해를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근해 공식을 발전을 시키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완전제곱식으로 할게요. 자, 4x 상수 넘기고요. 반의 제곱수죠. 마이너스 4의 반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 4. 는을 경계로 플러스 4니까 반대쪽도 플러스 4가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당연히 x-2의 전체적인 제곱은 8. 제곱을 치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죠. 따라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대신 x는 플러스의 길이를 의미하니 마이너스의 길이가 아닌 2 플러스 2루트 2라고 하는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x의 값은요. 뭐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방정식은 x의 값을 구하는 방식이 총 3가지가 발생하는데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 거기에다가 완전제곱식 총 3개로 파트로 풀 수 있는데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까다롭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원과 직선의 접선이 닿았네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요. 뭐 여기의 길이가 3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60도겠죠. 여기의 각도는 60도겠죠. 뭐 아시죠? 60도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CT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8cm 아닙니까?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여기가 8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16입니다 라는 거를 지름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여기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여기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길이는 8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의 중심물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따라서 여기가 60이니까 당연히 정삼각형에 의해서 여기도 60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8cm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도 8cm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배우신 적이 있죠? 원이 있고 접선이 있고 삼각형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원과 직선의 공식이죠.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30도가 마주보고 있는 변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 서로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30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1차평은 180이니까 여기 60을 갖고 있으니 여기는 120을 갖고 있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30도를 갖고 있어야지 180도의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여기 30, 여기 30이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길이는 8을 형성하니 여기의 길이도 8을 형성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CT의 길이는 8입니다. 끝.
입니다. 오늘 문제는 이 정도에서 멈추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가져온 문제들은 난이도가 조금 있고요. 좀 풀이를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 파트들도 있습니다. 자, 원가직선 파트는 뭐 이런 느낌이 강하죠. 난이도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 기초적인 부분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요. 골고루 섞여 있는 파트입니다. 중학교 3학년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이 끝나셔서 고등학교 선행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중학교 3학년 파트는 다시 1학기 때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뭐 모의고사라든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두루두루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학교 3학년 수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랜만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오랜만에 수업을 해서 그런가 오늘은 좀 실수를 좀 많이 했네요. 자,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 땅 1만이 전수포자들이 힘을 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